2019년 미국 워싱턴의 한 회의실에서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대표단이 제시한 제안서를 본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죠. 그들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미군에게 무기를 팔겠다고요? 농담이겠죠? 하지만 불과 5년 뒤 그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폴란드가 한국제 무기를 무려 40조 원어치나 구매했고 미국마저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든 한국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임스 앤더슨은 미 국방부에서 25년간 무기 조달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방산 업체들을 수없이 만나봤고 그들의 제안을 평가하는 일에 누구보다 익숙했죠. 2019년 3월 어느 화창한 봄날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린 건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단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4명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앤더슨은 예의상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또 시간 낭비겠구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무슨 걸 팔겠다는 거야? 회의가 시작되고 한국 측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K9 자주포의 사양이 떴고 대표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죠. 분당 발사 속도 6발, 최대 사거리 54km, 자동 장전 시스템 탑재. 앤더슨은 서류를 넘기다 말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 마크 윌슨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사양은 우리 팰러딘도 다 갖고 있는데요. 윌슨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곧 침착하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가격 경쟁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산 자주포 대비 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가능하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앤더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렴하다는 건 품질이 떨어진다는 뜻 아닌가요? 우리 미군은 값싼 무기가 아니라 최고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명백한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갔죠. 한국 측 대표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품질은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이미 터키군에 수출되어 실전 배치되었고요. 하지만 앤더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심 생각했죠. 터키? 그게 미국과 비교가 되나? 회의는 예정보다 20분이나 일찍 끝났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회의실을 나서자 앤더슨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였어. 한국 정도 되는 나라가 우리한테 무기를 팔겠다니 참 웃기는 일이야. 그 자리에 있던 5명의 미국 관계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겐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미국 방산 업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납기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하게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미국과 독일은 최소 5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폴란드를 향해서였죠. 2022년 여름 바르샤바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블라슈차크는 한국 방산업체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라. 미국이나 독일 제품만큼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제안서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K2 전차 2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를 3년 내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죠. 총액 40조 원, 미국이나 독일 장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블라슈차크는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참모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터키와의 전쟁에서 K9 자주포를 실전 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능은 검증됐다고 봐야죠. 또 다른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납기도 중요합니다. 미국은 5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은 3년 안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블라슈차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 위협 앞에서 단 1년도 허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업체와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라. 이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졌을 때 앤더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폴란드가 미친 건가? 나토 동맹국이 한국 무기를 산다고? 그는 즉시 폴란드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블라슈차크 장관님, 재고해 보시죠. 우리 미국 장비가 훨씬 우수합니다. 하지만 블라슈차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앤더슨 씨,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5년을 기다릴 수 없어요. 2022년 9월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40조 원 규모,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었죠. 이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충격에 빠졌고 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무시했던 그 한국 업체가 이제 나토 회원국의 수백억 달러어치 무기를 파는 주요 공급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계약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한국 방산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마이너스. 2023년 초 유럽 전역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심지어 영국까지 한국산 방산 장비에 관심을 보였죠. 특히 K9 자주포는 폴란드에서 첫 인도분이 도착하자마자 유럽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독일 연방군 포병사령관 클라우스 뮬러는 폴란드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K9 자주포가 목표물을 향해 연속으로 6발을 발사하는 장면을 본 순간이었죠. 1분에 6발이라고? 우리 페체아우비체는 분당 3발인데. 뮬러는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폴란드 장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자동장전이라 포병 인력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윌러는 독일로 돌아가자마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자주포의 성능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독일 국방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한편 미국에서는 앤더슨의 상사인 국방부 차관 로버트 헨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회의실에 모인 10여 명의 고위 관계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앤더슨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제 생각에는 가격 경쟁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제품이 우리보다 30에서 40% 저렴하니까요. 하지만 헨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야. 납기, 성능, 사후 지원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어. 그 순간 국방분석관 세라 톰슨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차관님, 이 자료를 보시죠. 한국은 지난 10년간 방산 연구개발에 국내 총생산의 2.7%를 투자했습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에요. 또 다른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은 민간 기업 수준의 효율성을 갖췄습니다.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같은 곳들은 자동차나 중공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무기 생산에 적용하고 있죠. 헨리는 자료를 넘기다가 한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K2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보다 생산 단가가 40% 낮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톰슨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부품 국산화율이 95%가 넘습니다. 외국산 부품에 의존하지 않으니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구나. 헨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해. 경쟁 상대로만 볼 게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그러나 국방부 내 보수적인 인사들은 반대했습니다. 차관님, 미국이 한국한테 배울 게 있다는 겁니까? 우린 세계 최강 군사 대국입니다. 헨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강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야. 시대가 변하고 있어. 2023년 중반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주가 한국산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호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오커스 회원국이었죠. 미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호주까지?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야. 전략적 문제라고. 한 고위 관계자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호주 육군 참모총장 릭버 중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한국 자주포는 성능,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우리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에 큰 충격을 주었죠. 동맹국조차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으니까요. 앤더슨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3년 전에 완전히 틀렸어. 한국을 우습게 봤던 게 큰 실수였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앤더슨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들한테서 배워야 해. 같은 시각 서울 하나디펜스 본사에서는 축배가 오갔습니다. 해외 수주가 연이어 성사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죠. 영업본부장 김민주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 강국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곧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품질과 신뢰를 계속 유지해야 해요. 회의실에 모인 20여 명의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죠.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걸.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만이 이 위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김민주는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올해 목표 수출액은 2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목표는 숫자가 아니에요. 세계 어느 나라 군인이든 한국 무기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마이너스. 2023년 가을 폴란드에서 첫 번째 K2 전차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바르샤바 외곽 군사기지에는 폴란드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함께 한국 대표단이 참석했죠. 블라슈차크 장관은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국방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K2 전차 30대가 일렬로 늘어선 광경은 장관이었죠. 검은색 위장 도색이 칠해진 전차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이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유럽 전역이 주목했습니다. 독일 방산 전문지 편집장 한스 슈미트는 기사를 쓰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오파르트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어. 그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동료가 대꾸했습니다. 아직 실전 테스트는 안 됐잖아요. 성능은 두고 봐야죠. 하지만 슈미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과 납기에서 이미 승부가 났어. 유럽 국가들이 원하는 건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거든. 미국 육군 훈련 교관으로 폴란드에 파견된 제프 마틴 대위는 K2 전차를 직접 시험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죠. 아시아산 전차가 미국이나 독일 제품만 하겠어? 하지만 조종석에 앉은 순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조작이 직관적이었습니다. 오,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 마틴이 중얼거렸습니다. 사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K2는 2000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고 재장전 시간도 빨랐죠. 마틀은 훈련을 마친 뒤 폴란드 장교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전차 정말 괜찮네요.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폴란드 장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틴 대위, 가격은 에이브람스의 60% 수준이에요. 그것까지 고려하면 어떤가요? 마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미국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죠. 한국 K2 전차의 성능은 기대 이상입니다. 미 육군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펜타곤에 또 한 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헨리 차관은 앤더슨을 불렀습니다. 현장 교관까지 한국 제품을 인정하고 있어. 이제 우리도 태도를 바꿔야 해. 앤더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최근 폴란드 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 한국 장비의 가동률이 98%더군요. 우리 장비보다 높아요. 헨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 앤더슨이 설명했습니다. 부품 표준화가 잘 되어 있고 유지보수가 쉽게 설계됐습니다. 또 한국 업체들이 현지에 정비센터를 세우고 즉각 지원하고 있어요. 헨리는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방산 업체들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 앤더슨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추가 비용을 받고 합니다. 한국은 계약에 포함시켜서 무상으로 제공하죠. 2023년 말 한국 방산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70억 달러, 전년 대비 300% 증가한 수치였죠.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놀란 건 미국 방산업체 임원들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 데이비드 존슨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경쟁자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사진 중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력이 훨씬 앞서지 않습니까? 존슨이 대답했습니다. 기술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는 건 합리적인 가격에 빠르게 공급되는 믿을 만한 무기예요. 한국이 바로 그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 업체와 협력할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야죠. 경쟁만 할 게 아니라 함께 갈 길도 찾아야 합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차세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 이준호 박사는 팀원들과 함께 신형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중요해요. 이 박사는 화이트보드에 로드맵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스텔스 기술과 인공지능 통합 무기 체계입니다. 이걸 성공시키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요.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가능할까요? 이 박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전차를 자체 개발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노력하면 돼요. 연구실에 모인 15명의 연구원들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죠. 자신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여는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2024년 봄, 워싱턴에 또 한 번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천공 방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었죠.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십억 달러어치 구매해온 나라였죠. 레이시온 중동 담당 부사장 마크 톰슨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말도 안 돼. 사우디가 우리를 배신한다고? 그는 즉시 리야드로 날아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차관 칼리드 빈 살만 왕자를 만난 자리에서 톰슨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우리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입증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한국 제품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칼리드 왕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톰슨 씨, 가격 차이가 너무 크네요. 같은 성능인데 절반 가격이라면 우리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톰슨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격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할인을 드릴게요. 칼리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한국은 기술 이전까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톰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미국 업체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죠. 그는 빈손으로 워싱턴에 돌아와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사우디를 잃었습니다. 한국한테 완패했어요. 레이시온 최고 경영자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건 사업의 문제가 아니야. 미국의 중동 영향력이 흔들리는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우디는 2024년 6월 한국과 공식 계약을 체결했죠. 천공 방공 시스템 200기 총액 3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사우디 현지 생산 라인 구축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중동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미국의 중동 방산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앤더슨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는 헨리 차관에게 건의했습니다. 차관님,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경쟁만 하다간 우리도 시장을 잃어요. 헨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동감이야. 국방장관님께 건의해보겠네. 2024년 7월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없었지만 그는 한국 방산업체 대표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죠. 회의 장소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였습니다. 하나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솔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성과에 경의를 표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디펜스 대표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영광입니다. 우리도 미국과 협력하길 원합니다. 오스틴이 구체적인 제안을 꺼냈습니다. 합작 투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 같은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중요하겠죠. 기술 공유와 지분 배분 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오스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공정한 조건을 논의하죠.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고 양측은 여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오스틴은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단해. 20년 전만 해도 우리한테 기술 배우던 나라가 이젠 당당하게 협상하네. 수행원이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죠. 오스틴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 무대에서 주연을 맡을 준비가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같은 날 저녁 앤더슨은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한국 측 실무진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자리에는 김민준 본부장도 함께였죠. 식사를 하면서 앤더슨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당신네 제안을 무시했죠. 정말 미안합니다. 김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앤더슨 씨. 그때 우리도 경험이 부족했으니까요.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었죠. 앤더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만했어요. 한국을 얕잡아 본 거였죠. 김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미국이나 유럽한테 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용기였어요. 앤더슨은 김민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자신감과 겸손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당신네 성공 비결이 뭡니까? 앤더슨이 물었습니다. 김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고객 중심이에요.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해서 제공했습니다. 둘째는 속도죠. 의사결정이 빠르고 실행도 빨라요. 셋째는 그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했죠. 그 절박함이 원동력이었습니다. 앤더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당신네 성공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김민준도 잔을 들었습니다. 함께 성장하죠, 앤더슨 씨.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았죠. 경쟁과 협력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2024년 가을 유럽연합 국방장관 회의가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유럽 방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였죠.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가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노르웨이까지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문제 아닙니까? 납기가 너무 늦고 가격은 비싸요. 고객 입장에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르코르뉴가 제안했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의 통합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경쟁할 수 있어요. 피스토리우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산 방식 자체를 혁신해야죠. 바로 그때 폴란드 국방장관 블라슈차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건 어떨까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죠. 르코르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협력이라뇨? 경쟁자와요? 블라슈차크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쟁만 해선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K2 전차를 직접 봤어요. 그들의 생산 시스템, 품질 관리, 사후 지원 모두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합작 생산을 통해 우리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독일 대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블라슈차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술로 유럽에서 공동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지키고 기술도 배우고 가격도 낮출 수 있죠. 이탈리아 대표가 찬성했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회의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에 공식 협의를 제안하기로 결정했죠. 이 소식이 서울에 전해지자 한국 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국제협력관 박성철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유럽과의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한국과 유럽연합 간 첫 번째 방산협력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기술협력, 공동생산, 제3국 수출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죠. 회의에 참석한 독일 대표단은 한국 방산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창원에 위치한 한화디펜스 공장에서 K9 자주포가 조립되는 과정을 본 독일 엔지니어 페터 슈미트는 감탄했습니다. 자동화 수준이 정말 높네요.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공장 안내를 맡은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산업에서 배운 린 생산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불필요한 공정을 제거하고 효율을 극대화했죠. 슈미트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생산할 수 있습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20대입니다. 긴급 주문이면 30대까지 가능해요. 슈미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공장은 한 달에 겨우 10대를 생산했으니까요. 그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뒤처졌구나.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독일 대표단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단장인 마티아스 클라우제가 말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따라잡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선 앞섰습니다.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클라우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워야죠. 자존심 버리고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2025년 초 한국과 폴란드는 차세대 전차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2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함께 개발하기로 한 거죠. 이 프로젝트에는 독일 부품 업체들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국제 협력이 시작된 겁니다. 조인식에서 블라슈차크 장관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국, 폴란드, 독일이 함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도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파트너입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개양되는 모습을 보며 앤더슨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는 옆에 선 헨리 차관에게 속삭였습니다. 차관님,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헨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변할 거야. 우리도 계속 변해야 해. 조인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샴페인을 들고 축배를 들었죠. 김민주는 여러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다가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앤더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앤더슨 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앤더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요. 3년 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과거는 잊으세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미래입니다. 앤더슨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김 본부장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다음 목표가 뭡니까? 김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우주입니다. 앤더슨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주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주 방위 산업이 다음 전장이 될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도 경쟁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앤더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야망이 이렇게 큰 줄 몰랐으니까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우리 함께 가요.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요. 앤더슨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 두 사람의 악수는 단순한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 나아가 여러 나라들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었죠. 리셉션홀에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희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서 당당히 서 있는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룬 놀라운 성과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마음의 소리 TV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